자, 그리고 절대 양인이나 겁재를 우선 덮어놓고 욕할 게 아니라 구조만 잘 짜여졌으면 언제든지 귀하게 살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하는 사교쌤입니다. 자,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학적으로는 올해 2월 입춘이 지나야 갑진년이 되는 것이기에 보통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월 1일 신정을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2024년이 밝았으니까 올해는 모두 소망하는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2024년 첫 영상의 주제는 겁재와 양인으로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인과 겁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혹은 본인 사주가 양인이나 겁재로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처음 사주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사주의 십신이 일관과 오행이 같은 이 비견과 겁재 혹은 양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주 공부할 때는 십신의 음이나 천간의 생급 혹은 지지의 형충은 알겠지만 그 사주 전체의 구조를 보며 사주 해석을 접근하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그냥 사주에 관이 있으면 관운이 있는 사람, 사주에 재가 있으면 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식상이 많으면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엉터리 같은 접근을 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의 비견과 겁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비견이나 겁재라는 건 그저 사주의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지 비견은 일간을 강하게 해주니까 이건 좋은 거고, 천간의 비겁은 재를 분탈하니까 좋게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할지 모르니 그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있으면 좀 어렵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비견이나 겁재, 양인 사주를 보기 어려웠거나 혹은 본인 사주에 겁재나 양인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시야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겁재와 양에 대한 시야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주의 비견에 비해 겁재나 양인은 우선 미움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뿐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겁재나 양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그 사주를 보러 다니다 보면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 사주에 겁재가 많아서 가족이 일찍 문제가 생길 거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겁재는 정말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겁재는 칠살 편관이나 상관처럼 흉신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평진전을 보더라도 정관이나 재성 같은 길신을 쓰더라도 사주 구조와 운에 의해 패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칠살이나 겁재 같은 흉신을 쓰더라도 구조나 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사주 상담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사주의 겁재나 양인은 아마 아무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본인의 겁재나 양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겁재와 양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비견, 겁재, 양인을 구분하는 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간과 오행도 같고 음양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건 길신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겁재, 오늘 얘기할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경우고요. 양인은 겁재긴 겁재인데 일간이 양간일 경우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계시는 게, 양인 같은 경우는 12운성상 제왕지 에 놓여 있는 건데요. 5월부터는 12운성상 제왕은 많지만 정인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인 같은 경우는 겁재보다 재 분탈 작용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겁재보다 더 흉하다고 해서 양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인, 편인의 그 인과는 다르게 칼인자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도둑 이 정도로 보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월지가 비견인 경우에는 제가 전에 다른 비견 사주를 보는 법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월지가 겁재나 양인일 경우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겁재라도 양인과 겁재는 사주 보는 시야를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 해석을 또 중심으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비견격, 겁재격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으로 쓸 수 있는 건 월지가 재나 관, 그리고 식상, 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가끔 구분상 편의를 위해서 양인격, 겁재격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책에도 그런 말은 없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월지가 겁재인 경우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월의 을목이라든지 사월의 정화, 그리고 신월의 신금,
그리고 수월의 기토 같이 자, 일간과 지금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이런 경우 겁재는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용신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지지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이 월지에 자리한 겁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천간은 이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한 기운이 만약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천간에 뜨면 전부 용신이기 때문에 천간은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지를 보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월지가 겁지인 경우는 이 지지에서 이 겁지를 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정관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이 들어오면 가장 귀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식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지에서 우리가 안 좋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지지에서 재를 직접 보거나 혹은 칠살평관을 직접 보거나 상관 같은 흉신을 직접 만나면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를 직접 만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요. 겁재는 재를 바로 직접 분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한 칠살평관을 만나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흉신인 상관을 만나도 이 겁재가 상관을 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흉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겁재가 비견과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을 만나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인성이 겁재를 키워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운에서 만약에 이제 재를 만나게 되면은 이 겁재가 재를 분탈하는 작용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겁재사주는 인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배운 걸로 인해서 혹은 문서로 인해서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1차적으로 만나면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지지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재를 만나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지 어딘가에 이렇게 식상 같은 게 있으면 겁재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주 구조가 좋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보는 부분인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인격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텐데 양인격은 겁재인데 일간이 양인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총 이렇게 4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묘월의 간목, 그리고 5월의 병화, 자, 그리고 6월의 경금, 자월의 임수, 요렇게만 됩니다. 자, 12운성상 제왕지의 경우만 포함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축월 무토라든지 미월 무토는 그냥 겁재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무토도 양인격으로 분류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사주를 보시면 정인격으로 보셔야 사주를 볼 때 운이 더 맞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인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양인은 겁재보다 더 심하게 재를 분탈을 하기 때문에 겁재보다 더 흉하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지가 일반 겁재인 경우와 가장 크게 차이가 뭐냐면 월지가 양인일 때는 우리가 이제 칠살 평관을 가장 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평관이라는 거는 일간을 가장 강하게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평관을 가장 귀하게 쓴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인은 일반 겁재에 비해서 조금 더 매운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인 같은 경우도 정관을 귀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관보다 더 센 매운맛인 평관으로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평관을 살려놔야 하는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양인격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인 같은 경우는 평관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을 했을 경우에는 귀해지기 때문에 평관이 항상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평관이 일간을 좀 심하게 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양인격은 월지가 이미 양인입니다. 이 자체로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죠.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인자강이라고 좀 비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충분히 이 평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운에서 양인이 투출한 경우에는 이걸 평관으로 어떻게든 극해야 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은 양인이 귀해지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기운이 1번으로 방금 말씀드린 게, 자, 평관이고, 두 번째가 정관을 귀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귀하게 보는 게 식신을 귀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월겁재와 차이점은 평관을 귀하게 본다는 점, 이 점이고요. 단, 식신을 만났을 때 좋아지는 조건은 천간에서 정관이나 평관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은 좀 포함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편관, 정관, 식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겁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에 의해서 재가 살아나거나 혹은 관사를 잘 쓰도록 흘러가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사주를 보다 보면 겁재나 양인은 월지가 인성이나 재를 쓰는 경우보다 만나서 좋은 운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월지가 겁재나 양인인 경우를 좀 좋지 않게들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주를 보다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운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양인 겁재 사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인이나 겁재를 월지로 쓰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묘하게 사람들이 외윤의 강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운이 좋을 때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아무래도 겁재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급속하게 잃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좋게 작용할 때는 반대급배의 일이 생기다 보니까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지가 양인이나 겁재라고 해서 결코 사주가 망했다고 자책하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귀격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본인 사주를 좀 정확히 보시려고 좀 저랑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사주 명식을 해석해보면서 겁재와 양인 사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신월, 신금의 월겁재 사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자, 이분은 참고로 우리가 다 알만한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저와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자, 우선 사주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간은 천간끼리, 그리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지지 구조부터 볼 텐데 상당히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지는 이렇게 월지 겁재를 지금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월 겁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를 분탈하는 작용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옆에 정관이 하나 있다는 거는 이 겁재를 제압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일지의 축토가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우선 이 편인은 겁재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연지의 정관을 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사유축합으로 비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아쉽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월지 겁재에 비견이 들어와서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관이 정관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천간을 좀 볼 텐데, 월지 겁재인 경우더라도 이렇게 신금에서 지장간이 천간에서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걸 용신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신금은 무임경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천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간과 기토가 투출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뜰 경우에는 우리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자, 이렇게 상관이 투출해서 이내에 이렇게 제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 사람은 내가 공부한 인성, 공부한 걸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할 수 있는데, 자, 또 천간에 보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관을 올려놨죠. 관이 뿌리도 있는 관이기 때문에 약한 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관을 귀하게 쓸 수 있는 월겁재의 사주인 건데, 상관이 이 관을 극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토가 지금 이 상관을 극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 기토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의 천간은 이 인을 굉장히 귀하게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한 거를 잘 써서 귀해질 수 있는 사주죠. 자, 그러나 지지를 보면 이 인으로 한 번씩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는 건 한 번씩 내가 관과 관련된 문서나 계약으로 인해 내가 패배당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운을 보면서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주가 정말 어려워지려면 천간에 간목이 뜨고요, 지지의 유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정관도 무너지고 겁재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부기가 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운을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지금 대운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사오미 남방으로 지금 흘려왔는데, 지금 취업을 하는 20대가 이제 기사 대운으로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이 대운 자체는 상당히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사주 구조와 운이 잘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엔 좀 다른 사주 구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월겁재 사주인데,
83년생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월겁제는 기본적으로 양이든 모두 천간에 이렇게 비경과 겁제를 올려놓으면 좋지 않은데 왜 그런지 한번 좀 볼게요. 이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민년에 이제 네일샵을 오픈하셔서 작년에 이제 금전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 저와 상담을 하신 분인데 사주 구조를 분석하면서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지는 겁재를 지금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 겁재 옆에 연지 해수 같은 경우는 이 겁재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이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지 옆에 이렇게 재를 찾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겁재가 지지에서 재를 보는 건 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 어딘가에 이렇게 식상 같은 걸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재가 살아나서 패가 되진 않지만 이 사주에는 지지에서 지금 식상을 보지 못하고 있죠. 사주 전체가 무식상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인을 만나서 이 재가 더욱 크게 분탈이 되고 있죠. 게다가 편재 옆에 이렇게 유금을 지금 두고 있어서 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난제도 항시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지 구조는 이 겁재가 재를 바로 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 임목에서 지금 토출한 기운을 전부 다 용신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무기토가 뜨거나 병정화가 뜨면은 용신인 텐데 지금 보시면 천간에는 투출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용신이 없는 게 아니라 원국 내에 지금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운이나 세운, 절운 등에서 언제든지 용신인 무기토나 병정화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용신이 뜰 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구조인지 보고 사주가 잘 짜여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사주는 어떻게 보이세요?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가 들어오면 천간에서 다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기토가 뜨면 재가 뜨는 건데요. 기토가 뜨면 간목이 합을 하고요. 무토가 뜨면은 개수가 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무토가 뜨게 되면 이 개수에 의해 돈이 잡힌다는 얘기인 건데 문서로 인해서 혹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돈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편재 기토가 뜨게 되면은 이 간목에 의해서 지금 잡히게 돼 있는데 이렇다는 건 겁재에 의해서 이 돈이 잡힌다는 거기 때문에 라이벌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재물적인 손상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정말 또 아쉬운 거는 운에서 정관이 떠도 여기 있는 을목에 의해서 정관인 경금이 바로 잡히는 천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 아쉬운 겁니다. 현재도 무오대운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오대운만 보면 재나 식상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무토가 들어오면 개수한테 바로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지는 오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 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간의 재관은 항상 문서나 라이벌에 의해 뺏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무오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 5화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천간이 이런 경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천간은 빠르게 작용하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는 거는 드러내놓고 내가 크게 뭔가 확장하거나 크게 잘 되긴 좀 어렵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 갑진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시 천간에 또 간목이 뜨게 되면 재와 연이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월겁제는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이미 이렇게 원국 내에서 올라와 있으면 좋을 게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라리 이 을목 자리에 정관 같은 걸 하나 두었다면 훨씬 사주가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양인격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양인격 사주의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사주는 자월 임수의 사주인 건데요. 나름 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 사주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개묘년 여름쯤에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병술 대운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하는 좀 매우 잘해가지고요. 한 번도 걱정시키지 않고 대학교까지 꽤 알아주는 대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2, 3학년 때부터 얘가 뭔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에도 만족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못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말을 잘 안 하고,
실제 성적도 중하위권이 돼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매우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우선 사주 구조부터 보자면 상당히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양인격은 이렇게 칠살평관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월 임수 사주인 건데 양인격이죠. 자, 지지부터 보자면 여기 자수 옆에 이렇게 진토가 하나 붙어 있는 부분은 평관을 뒀는데 평관을 본 건 좋은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술토이면 좀 좋았을 텐데 진토는 이렇게 자진합으로 이렇게 양인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양인 옆에 이렇게 일지 식신을 두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재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재가 양인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참 가만히 보면은 지지에 신금 들어올 때가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신금이 들어올 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인격은 인이 들어온다는 건 양인을 좀 더 키워주게 되는 건데요. 이 사주는 신자진 삼합으로 양인이 더욱 커지고요. 또 게다가 신금이 들어오면 인사신 삼형까지 짜기 때문에 이 신금이 들어올 때 유심히 봐야 하는 사주입니다. 물론 이렇게 식신과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은 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양인이 커지기 때문에 나가는 돈도 많고 인사신 삼형이 엮이니까 송사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신금이 들어오면 확실히 좀 인생이 우리가 보통 다사다난하다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간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월지 자수에서 투출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양인격은 칠살평관을 보았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관을 보았는지, 그 다음으로 식신을 보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사주는 지금 천간의 평관이 지금 드러나서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원래 양인격에는 이렇게 옆에 인을 두는 것도 만약에 운에서 양이 들어올 경우에 더 키워주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이렇게 평관을 본 경우는 또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양인격은 이 평관이 있어야 귀한 건데요. 이 편인이 이 평관을 식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이 지금 현재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실제 이 사주는 지금 을목이 이렇게 시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평관을 극하는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나 이 경금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합이 지금 될 수는 없지만 을목이 평관을 치고 있는 부분을 이 녀석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간의 모양만 놓고 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배운 걸로 평관, 공부한 걸로 이 평관 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만 따라주면 좋겠죠. 자,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을류대운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사주의 대운에 의해서 천간이 거의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을목이 천간에 뜨게 되면 이 경금이 그냥 바로 잡히게 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자, 그렇다는 건 상관은 내 아랫사람이라든지 내가 하는 언변, 구설수에 인해서 내가 하던 공부가 이어지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금이 날아가고 나면은 이제 이 을목이 평관을 마음 놓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주가 귀를 잃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세운에서 재가 들어오게 되면 좋겠지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저와 상담을 받을 때가 계묘년입니다. 이렇게 을목이 뜬 상태에서 계수까지 뜨게 되면은 이 평관이 아예 날아가기 때문에 천간에는 이 상관 흉신 말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나 학교 생활을 집중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맞이할 갑진년, 을사년은 사실 좋을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천간에 있는 이 살은 계속 더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귀하려는 방향, 뭔가 귀해지는 방향보다는 식신이나 상관이 안 좋게 일이 작동이 될 때는 내가 그냥 편하고자 혹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길을 잘못 방향을 정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사주의 천간의 요 살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이사주 양인격 같은 경우는 나름 공도 세우고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을류년 중에 지금 천간에 만약에 이제 병정화가 뜨게 되면은 다시 요 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2026년 병원년부터는 그래도 천간에 재가 들어와서 재도 살고 이 귀도 평관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학생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 게 사주 구조는 좋은데 운에 의해서 지금 사주가 못 쓰게 되어 있다. 자, 병호부터 충분히 천간에 병화가 뜨는 병호부터는 충분히 본인 영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두고 보고 응원해 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양인과
월겁지의 사주를 이렇게 가져와서 구조와 운을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좀 더 많은 명조의 예시를 좀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더 집중이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최대한 핵심 위주로 심플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양인과 겁재를 우선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과 월지가 양인이나 겁재일 때 무엇을 만나야 좋아질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 양인이나 겁재를 우선 덮어놓고 욕할 게 아니라 구조만 잘 짜여졌으면 언제든지 귀하게 살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주에는 너무 많은 복잡한 이론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주를 보기 위해서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사주를 푸는 데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부터는 저 사교쌤이 정규 클래스를 운영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제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